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지난달 말에요. 그런 기사가 굉장히 크게 여러 언론에 실렸습니다. 200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비밀의 정원 성락원이 일반에게 공개됐다. 뭐 이런 기사예요. 저는 안 가봤는데 서울에 있는 거고요. 이게 서울 성북구에 있는 어떤 공원 정원이라 그러는데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아주 귀중한 문화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근거가 없다. 이게 무슨 문화재인지 사적인지 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뭐 그런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재 사적 이런 걸로 지정이 됐을까요? 자,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성락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뭐 모르시는 게 맞습니다. 성락원이라는 네. 이름이 예, 뭐 공개도 안 했고 또 조선시대 대표하는 정원도 아니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북동이라면은 그 자연경관이 좀 뛰어난 우리 한양도성의 북쪽을 말하는 건데요. 네, 그 만해 한용운 선생 시무장도 거기 있고 뭐 간송미술관도 있고 일반적으로 경치가 다른 데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그런 네. 곳을 1960년대 이후에 막아놓고 있으니까 사람들 손을 안 타니까 큰 정원이 됐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정원이 아니라 현대 정원입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요. 네. 유홍준 전 청장 있잖아요. 문화재 청장. 뭐 조선의 3대 정원이라고. 예, 그 중에 하나를 성락원이라고 소개했다고 저도 봤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대표적으로 지식인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니 그렇다면 우리 저 해남에 있는 금세동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금세동은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모르시는데 몰라요. 저도 처음 듣네요. 물론 거기도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만 예. 개인 소유지인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면적에 그 윤선도 아시죠? 네. 그 집안들이 호연지기를 길렀던 자연과 어울려진 그야말로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이고 또 소수회원, 부영정 이런 게 우리나라 정원이지. 그 정원에는 또 철학이 있어요. 자연을 최소한 거스르지 않고. 근데 성락원은 1960년대나 정확하게 50년대 뭐 신문기사에도 나오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공원이에요. 예. 아니 그런데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네네. 이게 1992년도에 문화부가 성락원을 사적 378호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때 사적으로 지정을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지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지정 보고서를 예. 이게 11년 전에 거기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제가 추적하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예. 그때 아마 KBS에 있는 기자분하고 같이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0년 전에 그 지정 보고서를 봤더니 네. 철종 때 2조 판서를 했던 심상응의 별서. 예. 다 거짓말이에요. 철종 때 심상이라는 사람이 없었고 2조 판서의 심상도 없고 별서라는 말하고 별장하라는 말이 좀 다른데요. 네. 별서는 일반 선비가 노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 일반 생활을 하고 밤에는 책을 보고 하는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곳이고 별장은 그냥 먹고 노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별서라고 했던 말도 다 거짓말이고 네. 그다음에 그 의친왕께서 35년 동안 여기 기거했다는데 그것도 사실 기록이 없어요. 의친왕이 19살 때쯤인가 초대 주일 대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로는 초대 주일 공사입니다. 네. 그걸로 몇 년간 가 계셨고 또 돌아가셨을 때도 그 안동별궁 지금의 풍문여고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이게 35년간 거기에 기거했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의친왕에서 그 기거를 잠깐은 몇 년을 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는 불이 나서 다 없어졌습니다. 아하. 그리고 정확하게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전해오는 말은 있지만 네. 정확하게 이게 근거로서 남아 있는 건 아주 좀 부족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미약한 근거 혹은 뭐랄까 확인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네. 문화부라는 정부 부처가 문화부 예. 이걸 사적으로 지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추론하기로는요. 네. 이거는 가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가 90년대 중후반까지 예. 일부 권력층에 의해서
좀 잘못된 고증이나 들어오는 전례 내려오는 구전 등으로 해가지고 네. 문화재를 지정한 경우가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토론하면서 얘기했지만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심되는 곳에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 제가 문화재청에다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밝히는 거지만 네. 우리 조선 왕릉 세계유산 조선 왕릉에 가면 그 제실이라는 건축물이 있죠. 네. 이 중에 서삼릉 제실이 몇 군데 없지만 또 서삼릉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제실 건물이 지금 아주 고위 권력에 있었던 분의 집에 와 있다는 지금 제가 증언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서삼릉에 있던 무엇이요? 제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낼 때 예. 그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큰 건물들. 예. 그 한옥으로 된 건물. 예. 이런 건물들이 없어졌는데 예. 그 건물이 아마 지금 서울의 모 권력층 집에 와 있다. 아하. 이런 증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권력층이라 함은 경제 권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치 아닙니다. 권력. 정치 권력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하셔서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또 명예훼손건이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요. 네. 92년도에 사적 지정도 그렇지만은 2008년도에는 명승으로 또 지정이 다시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예. 92년도에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우리나라 문화재 명칭에 사적 및 명승이라는 명칭이 없어요. 법률에 없는 이름을 명칭을 이제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을 하고 나니까. 네. 근데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요즘 또 거짓말을 하죠. 사적으로 지정했다는데 분명하게 사적 및 명승 법률에도 없는 거를 지정해놓고 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적으로 지정했는데 예. 이제 사적이 아니니까 명승으로 바꾼다. 이 문화재청 발표가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적 및 명승이라는 명칭이 없는 문화재로 지정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럼 명승으로 통일하자. 네. 그래서 2008년도에 명승으로 통일했는데요. 이때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여기 참 큰 문제가 있는데 조선시대의 정원, 역사적 가치, 학술적으로는 조선시대 정원 양식 뭐 다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 북악산을 대상으로 해서 경사지에 워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정원이 아닌 이 연구 용역에 얼마를 준지를 모르겠지만 이 의견에 따라서 했는데 문제는요. 여기에 책임 연구원을 했던 분이 아마 국회 앞에 가신 분들은 알겠는데 그 학생들이 3년간 정도의 1인실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했던 연구 용역을 무단으로 이 담당 책임 연구원이 다른 데다가 거래를 했다. 그다음에 또 연구비를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인실을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책임 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연구 용역을 한 거를 그때 당시에 또 문화재위원이었어요. 전문위원이었는데 전문위원이 조사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 올려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한 거를 자기 위원회에서 조사해가지고 통과시킨 거죠. 굉장히 석연찮은 부분이 많군요. 네? 석연찮은 부분이 많아요. 석연치 않은 게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 가짜입니다. 가짜다. 네네. 근데 여기에 그 성랑원을 복원하는데요. 예산이 27억이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더 들어갔어요? 27억이 아니고 56억이에요. 그래요? KBS의 보도가 그렇게 나갔는데 제가 그 기자님한테 어저께 다시 수정 자료를 줬어요. 왜냐하면 기자분들도 56억이 좀 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다시 취합해서 드렸는데 이게 56억을 27억 56억을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일단 줄여서 발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기자분이 양심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수정을 해줬습니다. 56억이고 문제는 어저께 문화재청에서 해명 자료를 내면서 그 보도에 나간 27억은 토지 매입비다. 그러니까 돈 안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전에 29억 쓴 거는 허위로 쓴 거는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토지 매입비도 좀 의심이 가는 게 거기가 지금 경매로 넘어갔거나 부분적으로 넘어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의 구체적인 지번이 뭐냐?
이게 경매로 넘어간 거를 또 사는 거냐.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네. 이 문화재 지정 자체를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입장은 뭡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도 정원으로서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해명 자료를 하면서 네. 저희들이 문제된 거에 대한 거는 다른 언론이 받아 쓰질 않는데 서로 연결해서 쓰질 않는데 문화재청에서 엉뚱한 해명은 그 모 통신사인데요. 국가기관 통신사인데 거기 부장이 문화재위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가 비평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이런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 문화재청에 얘기한 것만 다 앵무새처럼 대변을 하고 있는 게 그래도 뭐 조선시대의 그 어떤 경치와 경관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치가 있다. 거기에 역사적인 가치. 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철종대 이집한세 별서 뭐 의친왕 이강공 다 이런 걸로만 했거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의 정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세 가지가 전부 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정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대로 다 받아 쓰고 있는 저는 알겠습니다. 언론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숨어 있네요. 다음에 한번 좀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요. 언론, 권력 그리고 문화재 관리하는 담당 부처들의 어떤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커넥션. 이 부분은 조금 더 취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5월 31일 금요일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 인하를 논의해야 된다.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